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강원대학교 LRS 공유대학 학습관리 시스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로그인 화면에서 일반 사용자로 저는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소속 대학교에서 접속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학교에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포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로그인 될 거고요. 저는 오늘 시연을 위해서 일반 사용자로 일반 사용자 이제 수동 계정이거든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첫 화면이 이제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강좌 목록도 보이고 왼쪽에서 강좌를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타 메뉴들을 볼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이제 프로필 아이콘과 함께 알림 박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왼쪽 메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생략을 하고 일단 주요 쓸 수 있는 기능들만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라는 탭을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 파일 관리라는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저는 이제 관리자 계정이라 제한 없다고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100MB 용량의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올려놓고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클라우드 형태로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클라우드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 페이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제 원래 탐색기 창이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넣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더 들어가거나 뭐 이런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좀 귀찮고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쪽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그 파일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드롭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수업 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준비할 뭐 수업 중에 꺼내야 될 자료가 있을 때 이쪽에서 메뉴에서 꺼내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이 기능도 먼저 소개드리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는 현재 아마 로그인 하셨을 때 학사에서 이미 다 연결된 정보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다 업데이트가 돼 있으실 거고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사진이 없을 텐데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께서도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교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뿐더러 이제 학생들도 이쪽 메뉴에서 사진을 등록하면은 학생들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 내에서 프로필 아이콘이나 아니면은 과제, 뭐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아이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진 올려주시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이미지를 바탕화면에서 끌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정만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 프로필 아이콘에 반영된 게 보이시죠? 일단은 개인 아이콘에 반영된 것만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강의실 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려와서 이제 강좌 목록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강좌를 조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뉴는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강좌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 이 현재 시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강좌, 근데 참여했지만 운영되고 있는 강좌죠. 혹은 이제 내가 운영하는 강좌든 참여하는 강좌든 이 모든 강좌들이 이쪽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만약에 3월 1일 날이 개강일이면은 이제 지금 담당하시는 목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수업 준비를. 그럼 이제 2주 전부터 예를 들면 이제 3월 1일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월 17일부터 그러니까 2주 전이니까요. 그러면 2월 17일부터 이제 과목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과목에 들어가서 강의 준비를 위해서 활동들이나 아니면 강의 자료들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전부터 보였으니까 그 강의실들을 보다가 이제 강의가 운영되고 학기가 종료가 돼서 이제 만약에 6월 17일 날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2주 뒤까지 또 강의실이 이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주 뒤에부터는 이제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여기 목록에서 사라지게 돼요. 해당 학기에 운영됐던 강좌가요. 왜냐하면 이제 2주 동안 뭐 성적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마감 처리를 하다가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그런 강좌들은 어디서 확인해 봐야 되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그 메뉴가 지금 강좌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2023년도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됐는데 만약 2학기로 맞춰져 있으면은 이걸 1학기로 바꿔서 이제 그 과거에 대한 강좌를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일반 정규 강좌 외에 제공되는 학습 공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강의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규 강좌로만 제공되던 강의실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대학원의 학생과 1대1로 강의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을 한다던가, 뭐 어떤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설하셔서 있는 것 같고요.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쪽지입니다. 지금 저는 그냥 어떤 관리자 측면에서 받았던 통지 메뉴에 대한 쪽지만 있는데 이제 보통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보낸 쪽지를 보고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 직접 보내거나 라는 이런 경우들로 쓸 수 있고 뿐더러 여기 전체를 누르게 되면은 강좌를 선택해서 강좌별로 도착한 메시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 안내 메뉴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은 뭐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구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 메뉴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상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측 상단에 이 프로필 아이콘 눌렀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봤지만 지금 여기서 한국어를 눌러보시면은 영문으로 강의 언어들을 지금 시스템에 대한 언어를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메뉴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그 주제들이 다 영어로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알림 종 모양 버튼은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올리셨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이 알림이 똑같이 제공이 되는데 보통 교수님들께서는 사실 알림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알림이 이제 이 알림을 확인한 다음에 교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올리셨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뉴 앞단에서 이 소개 페이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강좌 전체 보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두 가지 강의실이 있어요. 먼저 이제 1번 강의실로 들어가서 강의 자료나 학습 활동을 어떻게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입장하게 되면은 가장 최초 상단에는 지금 교수님의 프로필과 그 다음에 성함이 이쪽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썸네일 쪽, 강좌 썸네일이라고 보는 지칭을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강의실 홈이라고 해서 성적 출석 관리, 수강생 알림, 기타 관리라는 메뉴로 강좌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강의실에 대한 그 설정들을 이쪽에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이제 또 편집 버튼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강의 개요라는 항상 고정된 메뉴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공지나 질의응답 같은 이런 중요한 그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걸 또 꾸밀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강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간격이 있죠. 2월 8일부터 14일. 제가 설정해 놓은 간격이지만 만약에 이제 2주차가 도래했을 때 2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이 상단에 그 주차의 그 영역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3주차가 되면 3주차에 대한 그 달력에 의해서 3주차께 올라와서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영역들이 지금 이 주차별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이 타임라인 형식으로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이렇게 하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는 강의실 홈에서 간략하게 이 메뉴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모듈들이나 그러니까 강의 모듈이라는 건 강의 자료나 학습 활동들을 올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적 출석 관리 메뉴에서 학습 이력 현황을 먼저 눌러보시면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운영 현황, 수강생 수나 아니면은 강의 자료가 얼마나 올라왔나, 학습 활동을 몇 개나 올렸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약 보기는 과제, 시험, 출석 세 가지 평가 요소들을 얼마만큼 올려져 있고 얼마만큼 완료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세 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선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 유비원 1학생이 지금 제가 미리 올려둔 동영상이나 과제를 받고 몇 번 받는지가 이게 카운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쓰기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그 과제는 쓰기에서는 제출을 했다라는 의미고 퀴즈는 응시를 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강의실에서 지금 어떤 활동들을 많이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어떤 평가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출석부 메뉴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출석 현황, 그 다음에 상세 출석 현황, 그다음 온라인 출석부 설정 세 가지 탭이 보이는데 먼저 온라인 출석부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이 온라인 출석부 설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석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고 20점으로 일단 되어 있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서 한 번 결석했을 때 마이너스 2점, 한 번 지각했을 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규정에 따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출석 인정 범위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기존 학교에서 아니면은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50이 아니라 90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은 90을 많이 사용합니다. 90을 두시게 되면은 만약 10분짜리 영상인데 10분짜리 영상인데 9분만 봐도 출석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고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 기간 내에서 만약 이거 30이 아니라 이게 또 90이면은 90%를 봐야지 지각으로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 외에는 다 결석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는 다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일괄 출석 인정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있죠.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전부 다 출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체크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온라인 출석부에 전부 다 출석된 걸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출석 체크할 날짜들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출석 현황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상 이제 상세라고 하지만 여기서 출석을 얼마만큼 했고 지각이 얼마만큼 했고 결석을 얼마만큼 했는지 여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2주차에 뭐 출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메뉴도 좋지만 여기서 지금 가볍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출석 현황에서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 온라인 출석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5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찍어보게 되면 2주차에서 영상을 인정 요구 시간 1분 20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2분 40초를 다 봤어요. 근데 이거를 출석으로 처리가 돼서 주차 출석이 5가 됐는데 근데 지금 이거 영상 올릴 때는 다 차시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영상이 만약 2주차에 1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1개만 봤다라고 하면 X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3개를 전부 다 출석 시간에 맞춰서 봐야지만 O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출석에 대한 내용은 아까 뒤에서 보셨던 이 상세 출석 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2주차에 1차시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2주차에 한 영상이 2개, 3개가 있다. 그 3개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여부들을 볼 때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현황만 확인한다라고 하시면은 출석 현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성적부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알림 같은 경우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학생에게 메시지 보낼 때는 전체 선택을 해서 공지성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아니면은 특정 학생에게만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메시지 내용을 쓰고 전송을 눌러주시면 학생에게 메시지가 가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설정에서는 이 강좌에 대해서 언어를 지정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바꾼다던가 이런 경우로 쓰신다거나 혹은 이제 이 강좌 배경, 이 썸네일에 대한 내용을 이미지를 변경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에 대한 설정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이제 담당자가 설정을 다 맞춰 놓았을 거기 때문에 어떤 설정들을 변경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해보게 되면 위에 이 배경이 밝게 변한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메뉴들은 지금 제가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문제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퀴즈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뉴들을 살펴보고 밑에 학습 활동이 보이는데 여기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강의 자료나 학습 활동들을 올릴 수 있는 메뉴들이 다 보이시는데요. 굉장히 많죠. 예, 여기서 이제 저작 도구를 올린다고 했을 때 1주차에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통해서 예, 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정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좋기 때문에 한번 편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강의 개요부터 지금 전부 다 주차가 이 화살표와 톱니바퀴 버튼들이 생기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과목 공지를 올리는 방법 있죠. 여기서는 쓰기를 눌러서 만약에 오리엔테이션 공지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제목에 오리엔테이션을 넣고 공지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해 볼게요. 저장해 보시면은 그냥 공지만 올라간 것 같지만 우측 상단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지를 클릭해서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보통 쓸 텐데 여기 학생들이 쓰기 눌렀을 때 이 비밀글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교수님께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교수님이나 아니면 조교만 볼 수 있게끔 문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강의교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이 섹션이나 이런 요약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섹션 이름을 한번 이 사용에 대한 체크를 빼고 만약에 강좌 소개로 바꾼다던가 혹은 여기 요약에다가 학습 목표, 강의 계획, 그다음에 뭐 교재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내용들을 이쪽에다가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항상 보이게끔 하실 수도 있고, 물론 뿐더러 여기 이미지를 눌러서 불러오기에서 그다음에 선택 눌러서 만약 교재를 하나 이미지를 올려놓겠다라고 하셔서 교재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요. 800에 1200은 굉장히 큰 해상도니까 480에 한번 600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대로 저장을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교재를 사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지를 할 수 있게끔, 물론 공지사항에 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강좌 소개, 아니 강의 개요 이 페이지 자체 영역 내에서 항상 학생들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제가 올렸던 동영상이나 이 과제들도 지금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설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숨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태이고요. 편집 모드는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1주차에서 이 동영상이나 이런 강의 자료 학습 활동들을 올려볼 텐데 여기서 올리는 방법은 이 각 주차마다 보이는 이 자료 및 활동 추가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강의 자료나 학습 활동들을 한번 올려볼 텐데요. 먼저 제가 한번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올리실 게 파일일 거고요. 여기서 만약 제목에 1주차 강의 자료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파일을 클릭할 수 있는 제목,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기본 탭은 항상 그 어느 모듈을 올려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에는 제가 한번 이 화요일까지 열람해 주세요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 코멘트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에 설명 보이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 영역명에서 아까 그 주차 그 안에 동영상이 있고 과제가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이 코멘트가 보이게끔 하는 것은 이 메인 화면 설명 보이기를 체크를 하셔야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파일 선택인데 파일을 하나씩만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일을 제가 선택해서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업로드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화면 구성 탭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는 자동 다운로드 팝업 창으로가 있는데 자동 다운로드는 그냥 클릭했을 때 바로 다운로드 받아지게끔 올려주시는 거고 이제 팝업 창으로는 클릭했을 때 지금 LMS에 설치된 뷰어로 열어줘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지금 확장자는 한글이나 워드, 엑셀, PPT, PDF에 한해서 열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어주면은 이거를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뷰어로도 볼 수 있게끔 하겠다가 다운로드 허용입니다. 하지만 이거 아니오로 두시게 되면 이거는 다운로드를 할 수 없지만 LMS에서는 클릭했을 때 뷰어로 볼 수 있다. 이 자료를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이런 확장자마저도 안 되는 디바이스 환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뷰어로 많이들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파일이 올라갔고 코멘트까지 밑에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봤을 때 지금 이 변환 중이다라고 뜨면서 이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올려봤으니까 이번에는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똑같이 방법으로 올려볼 텐데 강의 전 1주차 강의 영상으로 올려보고요. 그리고 1차 시가 있고 2차 시, 3차 시 여러 차 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은 1차 시로 한번 올리게 되면은 이 주차에서는 똑같이 또 1차 시로 올릴 수가 없고 2차 시, 3차 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시 선택은 항상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동영상 선택이 있는데 이 탭에서는 이 먼저 하늘색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지금 미디어 관리자가 뜬 게 보이시죠? 여기서 한 개당 4GB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4GB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합쳐진 용량이 4GB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400MB를 10개로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네, 하지만 한 개당 하나씩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번 바탕화면에 있는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건 10MB에 굉장히 용량이 작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20에서 25분 정도로 쓰시는 강의 영상에서는 보통 300MB에서 400MB 이상이 될 겁니다. HD급 화질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텐데 한번 업로드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바로 빠르게 업로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업로드 되면 바로 끝난 건 아니고 이 다음 과정 보시면 이렇게 사진, 썸네일이 안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러면 클릭했을 때 변환 중이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지금 스트리밍 했을 때 지금 LMS에서 규격을 맞춰서 이 변환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이제 영상의 용량에 따라 시간이 좀 더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변환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택을 눌러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지만 그래도 변환이 끝나야지만 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영상 올리실 때는 가급적이면 1시간 전 이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올려주시는 게 학생들이 볼 때 불편함이 없이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될 일이 없이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런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진도 체크가 예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출석부 설정이 따르기 때문에 1주차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보는 거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출석 일자는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온라인 출석부 설정에 따라서 2월 1일부터 7일까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보는 2월 14일, 7일부터 14일까지는 지각이기 때문에 지각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건 41초짜리 영상이다 라고 다 표시가 된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지금 눌러서 여기서 이러닝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이러닝 콘텐츠는 사실 유튜브 영상들 있죠. 이제 인베드 코드를 제공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인베드 코드를 제공하는데 그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원본이 없어도요.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사이트, 뭐 네이버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에다가 유튜브 콘텐츠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콘텐츠 선택을 눌러서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콘텐츠 명도 그냥 똑같이 유튜브 콘텐츠라고 해볼게요. 다른 것들은 건들지 않고 시작 파일명 URL 경로에 만약에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상을 들어가서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워치 물음표 V 등호는 항상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복사했을 때요. 이걸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embed 슬러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넣어주셨을 때 영상은 인베드 코드가 적용돼서 이제 출석 체크가 될 수 있겠고 스트리밍 규격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선택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 탭에서 영상이 10분짜리가 아니라 15분짜리예요. 그러면은 900초로 맞춰주시거나 아니면은 15분 30초다. 930초로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눌러보시게 되면 영상이 15분 30초를 봐야지 추석 체크가 인정되는 걸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러봤을 때 이 동영상의 창 규격에 맞춰서 영상을 스트리밍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서 출석 체크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일단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학습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과제일 거예요. 과제를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여기서 1주차 과제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에는 과제 분량들이나 제출 분량이나 A4 용지로 할 수도 있고요. 회장이네. 그리고 이제 범위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할 때 과제를 어떻게 제출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에다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 첨부 파일은 학생들이 이제 첨부하는 파일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서식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참고 자료를 제공하려고 할 때 여기다 첨부 파일 넣어서 과제 제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파일들이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 기간 설정은 시작 종료일시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하실 수 있고 이 제출 차단은 이제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종료일시랑 맞추던가 아니면은 종료일시 이후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종료일시는 이제 끝나게 되면은 21일 이후에 영영시가 됐을 때 과제를 제출하게 됐을 때는 그 뒤부터 제출은 할 수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학생들이 제출하면은 종료일시 이후에 제출하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출 차단이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종료일시가 끝나자마자 제출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들을 활성화, 비활성화를 통해서 결정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유형은 기본적으로 직접 작성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 직접 작성은 지금과 같이 이 위에 이 설명 탭처럼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제공됩니다. 그걸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첨부 파일은 이제 PDF든 한글 파일이든 여러 파일들을 첨부해서 과제로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가능한 파일 수는 1개 그리고 업로드 용량은 1GB까지인데 어쨌든 1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 눌러보면은 최고 점수는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총 점수는 100점에서 채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모듈이 생성이 됐고
이제 대상자 수는 20명. 여기 강좌에 등록된 건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출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과제 평가를 들어가서 제출한 사람이 있으면 이 평가 페이지에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학생이 미리 제출했던 거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 학생이 제출하게 되면은 대상자 수가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과제 평가 눌러주시면, 네, 과제 평가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제출해야 되는 학생들의 목록도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과제가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사이트가 아니고 네, 지금처럼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가 있으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첨부 파일 저장 눌러서 바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채점 관련 활동이 이 페이지에서 지금 모든 과제 다운로드 누르면은 전체 학생이 제출된 과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더러 여기 성적 페이지를 성적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적 탭에서 점수를 입력할 수 있고 피드백을 입력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학생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채점된 어떤 파일 제출물을 피드백을 다 작성해서 파일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낼 수 있는 옵션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해서 만약에 80점, 90점이다 라고 하면은 입력 다 한 다음에 엔터만 눌러도 점수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열어보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과제를 보았으니까 저도 다른 것들 퀴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제랑 퀴즈가 가장 많이 쓰는 모듈이기 때문에 퀴즈도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드릴 텐데, 퀴즈는 이제 너무 긴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환경 세팅하는 것과 기초 세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 만드는 것들은 일단은 다른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대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집중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규 시험을 보는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설명에는 시험 범위나 응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설명으로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시작 종료일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서 만약 15시부터 보고 16시에 종료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1시간에 맞춰서 그 시험 시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5일부터 14일부터 20일까지 보는 거고 그 중에서 응시 시간 딱 1시간만 주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너프하게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초과 시 이 유예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응시 내용 자동 제출로 바꿔서 응시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만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제출되게끔 강제로 제출되게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넘어와서 답안 제출 가능 횟수가 일반적으로 정규 시험은 1회입니다. 1회로 맞춰 주셔야 되고 그래서 1회로 맞춰서 해주시면은 답안은 딱 한 번만 제출할 수 있고 응시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퀴즈 서식은 지금 한 페이지나 문제 개수가 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이유는 지금 전체로 두게 되면 50문제를 많이 올렸을 때 50문제 전체 한 페이지에서 다 로딩해서 나와야 되게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보는 환경에서는 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좋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문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문제는 또 풀면서 계속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는 옵션이라서 보통 한 문제로 두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자유로운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번부터 50까지 있으면은 1번부터 50번, 35번 이렇게 넘나들면서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 방식은 답안 뒤섞기가 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시 후 피드백 제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드백 제공은 밑에 피드백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험 중이든 시험 직후든 시험 마감 전이든 아니면 퀴즈 마감 이후든 어쨌든 이 시험에 대해서 그 구간 볼 수 있는 응시 구간마다 응시 내역이나 점수 자신의 응시 내용이나 점수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응시 직후에다가 응시 내역을 주시면 체크해 주시면 응시가 끝나고 나서 만약 60분 시험인데 30분 만에 끝냈어요. 30분 만에 끝내고 나서 바로 2분간 그 응시 내역의 자신의 응시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마감 전이라고 하면 퀴즈가 만약 마감 전까지 점수나 응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마감 이후는 퀴즈가 아예 종료되고 나서 응시 내역은 못 봐도 되고 점수만 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퀴즈에 대한 환경 설정은 끝났고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눌러서 지금 만약에 퀴즈가 한 3문제 정도 등록돼야 된다라고 하면 최고 점수를 15점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섞기 클릭해 주시면 학생 A, B 학생이 만약 있다고 하면 A 학생은 1, 2, 3, 4, 5, B 학생은 5, 4, 3,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문제은행으로부터 보통 많이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한 학기 쓰고 나서 다음 학기도 쓸 수 있고 다른 반에서 쓸 수 있게끔 저장하면서 문제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까 여기서 문제은행 있죠. 이 기타 관리 탭의 문제은행을 클릭해 봤을 때 여기서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문제 만들기를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은 다른 이제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선다형이랑 주관식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일단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분류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를 분류할 때 사용하시는 명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수도를 골라보세요. 하고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작성해 볼게요. 뭐 이미지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러고 나서 기본 점수 100점을 5점. 전 1점이 되어 있는 걸 5점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정답 개수는 단답만 선택하면 맞추는 거고 보기 순서 섞기가 있습니다.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보이게끔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기 1을 서울, 그리고 보기 2를 인천, 보기 3을 부산으로 둔다고 했을 때 정답은 당연히 서울이니까 이 점수 반영 비율에 100%로 맞춰줍니다. 네, 오답은 따로 맞추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알아서 정답이 100%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인천이나 부산을 선택했을 때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서울은 점수를 선택했을 때 점수 5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1번이 만들어졌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눌러서 서울 선택해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을 선택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제출하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답이 맞다는 것까지 다시 이렇게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관식 단답형을 눌러서 추가를 눌러보고 2번 하고 이제 강원 LRS라고 되어 있는데 LRS 의미는 좀 저도 확인하기 어렵고 LMS 의미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5점으로 두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에다가 LMS가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둘 다 작성했을 때 둘 중 하나라도 작성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100%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는으로 되는 거니까 OR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뭐 코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다 주관식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대체한다는 이런 별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별 표시는 와일드카드로 대체된다. 이 말은 띄어쓰기 여부에 따라서 정답이 결정됩니다. 그럼 학습 관리 시스템을 안 띄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지만 이렇게 띄고 쓰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Shift 8 누르면 별이 나오고, 다 띄었을 만한 구간들도 넣어주지만 이 양쪽 끝에도 별을 넣어줘야 됩니다. 뿐더러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넣어주면서 띄었을 만한 구간이 넣어주시면 학습 띄고 관리 시스템으로 해도 되고, 학습 관리 띄고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 띄어쓰기 관계없이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장 눌러주시면 2번까지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제가 넘어와서 이 과제, 지금 아까 중간고사 만들었었죠? 이 중간고사 클릭해서 편집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제가 15점을 맞춰놨는데 이거 하면 10점으로 다시 맞추고, 왜냐하면 최고 점수가 지금 2개 문제 있으니까 10점이겠죠? 문제 은행으로부터 눌러서 전체 선택을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만약 미리 보기 눌러보시게 되면 응시하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까 그 과제가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보이십니다. 약간은 여기 버튼이 보였었죠? 이 출석 그 점수 입력하는 버튼이 보였는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밑에 이제 빠른 채점이라고 해서 이 옵션이 체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칸이 열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하나 더 볼 거는 이제 LMS에서 영상으로 이제 수업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화상 강의 또 줌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상 강의 줌을 한번 올려볼 수 있게끔 모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됐을 때 저는 관리자 계정이고 또 줌의 라이선스가 등록되어 있는 계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올려지지만, 만약에 이제 줌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그 담당 기관,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다가 이제 줌 라이선스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시게 됐을 때 그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면은 여기서 LMS에서 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은 담당 부서에다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저는 1주차 화상 강의라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23년 2월 14일 15시 45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맞춰두게 되면 이제 화상강 올렸을 때 15분 전부터는 화상강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 30분부터 입장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똑같이 15시 30분부터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만약 3시간이면은 뭐 4시간으로 잡아서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상 LMS에서 접속하는 학생들은 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증이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그냥 이건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자 화면이 안 켜지고 참여자 화면이 들어올 때 안 켜지게끔 되어 있고, 참여자는 들어올 때 바로 음소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스트 전 참여는 허용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호스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만약에 15분 전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이라도 학생들이 미리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실 활성화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 대기실로 들어오게 됐을 때 교수님은 들어오셔서 수락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네, 화상 강의가 만들어졌고, 이 화상 강의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이렇게 주소로 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화상 강의를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 주소로, 차라리 이 사이트 주소로 주시면은 여기서 화상 강의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들어오게끔 하면 되는 건데, 예, 이 참여 링크로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화상 강의 참여하게 되면 원래 여기 강의 진행 내역에 그 출석에 대한, 그러니까 참여자 출석 내역들이 예, 전송이 돼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결과값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반드시
이 주소로 주시거나 아니면 이 모듈로 들어와서 이 시작하기 버튼 눌러서 들어오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상각까지 만들어 봤는데 이 이후에 만약에 강의실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복사하는 방법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실을 만들어 놓았던 거는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놓고 다음 연도도 똑같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강의 자료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넣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 강의실이 올해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이제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눌러서 예를 들어서 유비온 1강 강의실 1이었죠. 01을 검색하게 되면 강의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선택을 해서 계속 눌러줍니다. 이제 모든 활동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된 상태로 다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것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1주차, 2주차, 3주차 전부 다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가져오되 이 강좌 소개서에 있는 것들은 중복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생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고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져오더라도 게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 가져올 항목들을 확인한 다음에 수행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1주차가 복사돼서 1주차, 2주차 전부 다 복사돼서 가져와지신 게 보이실 거고 이 강의실 세팅대로 가져와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상태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 왜냐면 이제 저도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맞추고 주요한 내용들만 전달 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야지 이제 더 이제 집중하셨다가 나중에 더 기억하시기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과정까지 설명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설명드리면서 보이셨던 화면 중에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용함에 있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이후로부터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잠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